자, 산업안전기사 핵심 이론 제4강 안전관리론 첫 번째 과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목의 2장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관리 활동 첫 번째 안전점검의 종류가 나옵니다. 안전점검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 이렇게 4가지의 점검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점검인데 일상점검은 언제 하는 겁니까? 작업 전에 하는 겁니다. 작업 중에도 합니다. 작업 후에도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니까 다른 말로 무슨 점검이라고도 합니까? 수시점검 이렇게도 부릅니다. 수시점검, 일상점검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기점검, 자 분기마다 하는 점검, 월별 점검, 반기마다 하는 점검, 연마다 하는 점검, 1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점검을 정기점검이라고 부릅니다. 특별점검, 자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일단은 작게 봤을 때는 기계 설비가 뭐가 일어났을 때, 고장이 일어났을 때,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특별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자 고장이 일어나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실시하는 점검을 특별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전강조기간, 안전강조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 재해 방지를 위한 강조기간 이럴 때 하는 점검도 특별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강조기간 홍보도 하고 프랑카드 걸고 이렇게 하죠. 홍보하는 거 보셨죠? 또 노동부에서도 이런 같이 참여를 하죠. 안전강조기간 이런 기간 동안에 하는 점검을 특별점검 이렇게 부릅니다. 임시점검은 기계설비가 이상 발생 시, 자 이상이 일어났다, 이상이 발생했다. 어제는 기계가 조용히 돌았는데 오늘 소음이 크게 난다, 진동이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임시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계 설비에 중대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실시하는 점검을 임시점검, 이상 발생 시입니다. 뭐의 이상 발생? 기계 설비, 기계장치에 이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점입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고장하고 다르죠. 이상이라는 것은 운전이 되고는 있는데 이상하다는 이야기고, 예, 특별점검의 고장이라는 말은 기계가 잘 돌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때 실시하는 점검을 특별점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천재지변도 해당이 되고 안전강조기간 이런 것들이 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점검에. 자, 점검의 종류.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은 점검을 구분을 쉽게 하시잖아요. 정해진 기간이냐 수시로 하냐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3번과 4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점검이고요. 특별한 어떤 강조기간, 천재지변 이런 거고,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임시점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 안전점검 종류 4가지가 있다라는 것 보시고요. 안전관리자의 안전관찰 사이클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안전관찰 사이클은 첫 번째,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1공장 A라인을 관찰 한번 해보겠다.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결심을 하겠죠. 그럼 1공장 A라인에 가서 가장 A라인이 잘 보이는 장소를 선점을 해야 되겠죠. 그 장소 선점을 한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정지합니다. 정지한다는 말은 정지하고 나서 뭘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합니다. 유심히 관찰을 하겠죠. A라인을 가만히 정지한 상태에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관찰을 해봐야 된다. 그 관찰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오겠죠. 안전수칙에 위반되는 거나 방법이 잘못된 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합니다. 안전조치는 즉시 조치입니다.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 만들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안전관리자의 안전관찰 사이클이다.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안전관찰을 한다. 우리 이 말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뭔 말입니까? 현장 점검한다. 현장 안전점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안전관찰 이거하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정지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원재료가 투입이 되고 나서 제품으로 마지막 공정에서 나올 때까지 그 한 과정을, 사이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나온다. 어떤 겉으로 보이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라 해서 안전관리의 안전관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안전관찰 사이클, 결심, 정지, 관찰, 조치, 보고,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이 순서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순서가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안전관리자다 생각하고, 자, 오늘은 우리 공장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어느 공장을 갈까? 어느 공장을 점검할까? 관찰할까? 결심을 하고, 제일 라인이 잘 보는데 정지를 하고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무전이나 또는 바로 즉시 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차가 쉽게 결정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의 4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안전관리하는 것은 제일 먼저 플랜, 두, 체크, 액션 4가지 단계를 계속 사이클이니까 어찌입니까? 순환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 점점점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한번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조치하고, 계획 실시 한 번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보기 없다. 그래서 우리가 PD, 천마디만 따서 PDCA죠. PDCA, 안전관리의 4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기억하세요. 플랜, 두, 체크, 액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클이라고 했으니까 순환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안전관리의 4사이클이 품질로 가면 뭐가 됩니까? 품질 관리의 4사이클이 됩니다. 그만큼 이 PDCA 사이클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안전이면 안전, 생산이면 생산, 관리면 관리, 이렇게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이 4사이클이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만 특별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PDCA, 안전관리의 4사이클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점검을 해보고, 또 점검해서 바꿀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순환돼야 된다. 안전관리의 4사이클 PDCA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며칠 이상입니까? 일단은 3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에 잃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 몇 개월입니까?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3일 이상의 휴업입니다. 몇 개월 이내에 보고합니까? 1개월 이내입니다. 자, 보고 내용 뭐냐? 산업재해 조사표에가 산업재해 기록 보존이라고 써졌잖아요. 이 산업재해 기록 보존해야 할 내용이 산업재해 조사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사업장에 개요, 노동부로 제출하기 위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가? 개요. 그 다음에 근로자, 다친 사람은 재해를 입은 사람의 근로자의 인적 상황. 인적 사항이란 것은 이분이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 이런 것들까지 표현해서 어느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와야 돼요. 재발 방지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재해 조사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기록 보존은 산업재해 조사표의 구성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타이틀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사표를 보면 기록 보존할 사항이 들어가 있다.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들어가야죠.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방지 계획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산업재해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 4가지가 아닌 것을 찾아내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5번입니다. 중대재해입니다. 이제 산업재해는 당연히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를 포함하고 있죠. 중대재해도 일어나면 산업재해 조사표 한 달 안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 일단은 뭐를 알아야 돼요? 중대재해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중대재해가 뭐냐? 1명, 사망자 1명입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죄입니다. 1명, 2명, 10명. 1명, 2명, 10명.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그 다음에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이 되면 중대재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중대재해, 일단은 중대재해가 뭐가 중대재해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기 때도 잘 나옵니다.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3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1명, 2명, 1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지체 없이, 자, 이 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서 한 달 안에 노동부에다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고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추가로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해서 이 3가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요. 자, 지체 없이라는 말. 그러니까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한 달 안에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2번 제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자, 어떻게 무슨 재해가 발생이 됐고 현재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정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앞으로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전달을 해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번은 중대재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발생이 됐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해라. 기억하고 5번하고 6번하고 같이 기억하는 게 좋겠죠. 1명, 2명, 10명하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지체 없이 요거 보고한다. 자, 무죄운동의 3원칙이라고 나옵니다. 무죄운동의 3원칙. 이 무죄운동 실시 규정이 이제 법에서는 이제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됐지만 이 무죄운동을 자율운동으로서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운동의 3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증서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이제 생략됐다는 이야기고요. 무죄운동의 3원칙, 무해 원칙, 사고 재해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없애자. 무해 원칙은 없게끔 하자는 이야기죠. 뭐가? 사업장 내에 위험 요인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고, 선취의 원칙은 무죄 무질병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해야. 자, 선취의 원칙은 안전을 먼저 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 안전을 먼저 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발견해야 해결하자.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동하기 전에 여기는 사전에 발견하여 없애자. 참가의 전원이 무죄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죠. 그래서 이 무죄운동에 참여는 사업주부터 중간관리자, 근로자 이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로 통일적으로 무죄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선참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선참,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선취의 원칙은 말 그대로 먼저 취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뭐를 먼저 취하자라는 이야기요. 안전을 먼저 취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선취의 원칙을 이렇게도 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써놓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또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안전 제1의 원칙. 이거 같은 말입니다. 안전 제1의 원칙, 안전을 제일 먼저, 선취의 원칙, 안전을 먼저 취하자.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전 제1의 원칙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선취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답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제1의 원칙, 선취의 원칙 같은 말입니다. 자, 무선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3원칙이니까 뒤에가 다 뭐 붙습니까? 원칙, 원칙, 원칙 이렇게 붙죠? 3원칙이니까 제가 이 원칙을 또 강조를 하냐? 다음이 뭐니까 그래요? 3요소입니다. 3요소, 3기둥, 3기둥 이렇게 부릅니다. 무죄운동이 달성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최고 경영자, 자 여기 보고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이 가장 밑바탕에 큰 원을 가리고 있습니다. 큰 원을 그리고 있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그 속에서 관리 감독자가 본인이 맡은 라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건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큰 바탕 안에 세부적인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졌을 때 무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무죄운동 3기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그건 누구겠어요? 사업주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안전 경영을 하겠다라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자기의 경영 철학으로, 기본 방침으로. 자, 최고 경영자가 뭘 합니까? 기본 방침 설정을 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기본 방침이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기본 방침을 다 세우고 갔을 때 밑에 중간 관리자, 근로자들도 그 기본 방침에 의해서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요, 안전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예. 형식적인 것만, 서류적인 것, 이런 것들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이 중간 관리자를 움직이게 하고 중간 관리자의 움직임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이 무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3요소 3기둥입니다. 자, 7번, 8번이 짝꿍이죠. 무죄에서 문제가 뭐 다양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 버리면 어렵게 나오는 거죠. 어렵게 나오는 거고 무죄 운동의 3원칙과 3기둥 정도는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3요소라고도 합니다. 자, 무죄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이제 무죄운동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재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무죄가 깨지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죄가 안 깨진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죄운동 입장에서는 재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이것은 사업장의 실제 작업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죄의 운동, 무죄의 시간이나 무죄의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 경기 하다가 발생한 재해, 업무 시간 외,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중에 사고 중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천재지변, 업무 시간 외, 운동 경기, 출퇴근. 자,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의 일수나 시간을 깨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죄운동에서 이런 것은 재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해는 무죄의 운동을 중지시키는, 무죄의 일수하고 시간을 정지시키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무죄운동이 깨지는 조건이 아니다. 무죄운동에서 이것은 재해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있어요. 제3자 폭행. 제3자 폭행, 이것도 재해라고 안 봅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직원하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래서 범죄지 재해가 아니죠. 그래서 무죄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뭐로 인정한다? 무죄로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재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재해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산재가 되냐 안 되냐. 산재냐 아니냐. 산재죠. 출퇴근 산재 인정받지 않습니까? 운동경기, 사업주가 주최한 운동경기는 산재로 인정받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산재 기준이 아니고 무죄운동에서 재해로 보냐 안 보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무죄운동에서는 재해로 안 봅니다. 그래서 무죄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산재하고는 또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